네, 8월 26일 목요일장 마무리까지 매일경제TV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장 아쉽게 코스피 지수는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지수는 1020선에 안착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 함께할 매니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매니저입니다. 자, 매일경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니저 박근호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악재가 아니고 불확실성이다라는 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도 마찬가지고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고 사실 금리 인상은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식 시장에서 어떤 그런 충격을 생각을 하는 거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절대 나쁜 게 아니고요. 일단 한다 안 한다 언제 할지 모른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해버리면 단기적으로 흔들리고 시장은 다시 회복을 하는 것을 우리는 무수히 많이 봐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모든 상황이 다 틀리지만 지금 단기적인 어떤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종목 자체에 시장을 보지 마시고 종목 자체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자체에 집중하자라고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핫했던 종목들의 내일장 흐름 함께 전략 짜볼 텐데요.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엔스탑 오늘 핫 키워드 10위까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는 단연 게임주였습니다. 오늘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어찌됐든 게임 셧다운제 폐지라는 호재가 작용을 한 바 있습니다. 1위 위치하고 있고요. 2위는 언택트, 코로나19가 3, 4위 연달아 차지하고 있습니다. DDR5 6위, 2차 전지 7위, 폴더블 폰이 요즘 상당히 핫하죠. 10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종목명과 종가 상황까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는 카카오게임즈입니다. 무려 두 자릿수 급등세 연출했고요. 네이버는 1.63% 카카오와 함께 밀리는 하루였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은 또 코로나 흡입치료제 특허 출연과 관련해서 호재를 입으면서 상승했고요. 랩지노믹스는 6.66%, 심텍은 6.17%나 솟구치면서 DDR5 전환 수혜주로 자리매김했고요. 파인테크닉스는 10% 넘는 급등세 연출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인 종목 전략을 짜볼 텐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에 위치한 카카오게임즈입니다. 오딘 서버 증설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상승 랠리 내일까지도 이어질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카카오게임즈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보자라는 의견 말씀드리면서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자, 카카오게임즈 오늘 사실 이제 앞서 멘트가 나오긴 했었습니다만은 그 도깨비라는 그 게임의 메타버스를 활용한 트레일러를 봤을 때 예고편이죠. 뭐 나이대를 아우르는 너무나 뭐 누구나 하고 싶은 저도 이제 그 트레일러를 봤을 때 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매력을 느껴졌는데 자, 이 카카오게임즈는 사실 뭐 퍼블리셔로서 우리나라 이제 원탑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개발사와 퍼블리셔의 지금 현재 묘한 어떤 흐름들이 좀 있죠.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아마 안 들어보신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배틀그라운드를 카카오게임즈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퍼블리싱을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스팀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것이냐면 이제 게임계의 어떤 넷플릭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배틀그라운드가 스팀에서도 서비스를 했고 카카오게임즈에서도 서비스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유저들이 스팀 서비스를 이용을 했거든요. 물론 뭐 전문 용어긴 하지만 FPP 모드가 제공이 안 돼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카카오게임즈 이제 퍼블리셔로서 이제 게임사들한테 돈을 주고 게임을 개발해서 완성을 하면 우리가 그걸 제공을 하고 홍보를 해서 돈을 나눠서 갖자 뭐 이런 구조인데 앞으로 나올 게임들이 굉장히 굵직한 게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딘으로 인한 오늘 상승은 사실 이렇게 크게 연결돼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오늘 흐름이 내일까지는 이어갈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기관 수급 아직은 좀 견조하고요. 오딘으로 인한 상승은 사실 뭐 지금 매출은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게임 순위 그 앱 시장에서 많이 내려왔거든요. 신규 게임이 나오면은 게임 순위에 내려가는 당연하긴 하지만 오딘으로 인한 카카오게임즈의 두 번째 상승 개인적으로는 크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흐름까지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딘이라는 모멘텀으로는 크게 움직이진 않겠지만 일단 내일장까지는 상승 탄력 연이어 나올 수 있다라고 살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4위에 위치한 랩지노믹스인데요. 아랍에미리트의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1,000만 회분 공급한다는 소식 속에서 오늘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일장 상승일까요? 아니면 하락일까요? 자, 랩지노믹스 역시 뭐 긍정적인 의견, 오늘 차트나 재료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고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랩지노믹스를 갖고 계신 그 주주분들은 과연 어떤 식의 모멘텀에 더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오늘 나왔던 재료인 어떤 그 진단 키트 쪽이냐, 아니면은 랩지노믹스가 앞으로의 어떤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CD47 단백질을 활용한 표적 항암제냐, 뭐 백신이냐,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조금 흔들리는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하느냐, 아니면 조금 더 길게 보느냐 결정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아마 일상생활에서 지금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화이자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 이 랩지노믹스가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는 CD47 단백질을 이용한 표적 항암제를 연구하는 기업을 화이자가 23억 달러의 다른 기업이죠. 샀죠. 근데 랩지노믹스도 비슷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바이오 기업들을 차트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재료로 인해서 단계 급등할 때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기업의 행보를 보면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몇 년 동안 보유를 해서 내가 5배, 3배 이상의 수익을 내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적도 좋고 사실 다른 바이오주들 대비해서 엄청나게 싼 가격이긴 하지만 일단 길게도 큰 모멘텀들이 남아 있고 업데이트가 계속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홀딩 의견,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진단키트 호재가 있었지만 뭐 표적 항암제 등등 남아있는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쭉 바라보기에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살펴주셨습니다. 그런데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 진단키트와 관련해서 작년에도 참았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높은 실적을 발표한 바 있죠. 하반기 남아있는 실적은 그럼 매니저님이 보시기엔 괜찮다고 보시나요? 일단 우리가 진단키트 관련해서는 랩지노믹스보다도 이제 시젠의 주가 흐름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그 어떤 재료에 의해서 실적이 좋아질 때 그 주가의 꼭지점을 찍고 하락할 때 나오는 단어가 피크아웃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진단키트로 인해서 가장 좋은 실적을 냈던 시젠도 이 기존의 최고점의 실적을 넘어서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정말 좋은 실적이지만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하지만 랩지노믹스도 그 같은 연장선상에서 뭐 볼 필요는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랩지노믹스의 주가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심각하게 좀 저평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하반기도 기대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실적 기대해봐도 좋고 지금 주가 상황 봤을 때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핫했죠. 장중에 상한가까지 도달했던 조일 알미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오늘 52주 신고가까지 경신을 했는데요. 롯데 알미늄과 2차 전지용 양극박의 원재료 공급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업무 협약 체결 모멘텀이 내일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일단 그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조일 알미늄이 뭐 양극박을 롯데 알미늄과 뭐 계약을 했다 안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양극박이라는 건 이제 배터리에 열이 많이 나니까 그 열을 발산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이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그 통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양극박인데 우리가 보통 어떤 기업들이 캐파를 생산 시설을 증설을 할 때 두 가지로 봐줘야 되거든요.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생산 시설을 증설을 하는 것과 벤더들이 생산 시설을 증설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어떤 상품을 뭐 제가 마우스를 들고 있는데 마우스를 우리가 많이 팔릴 것으로 생각을 해서 생산 시설을 확충을 증설을 해서 뭐 공장을 더 크게 증설해놨는데 안 팔리면은 사실 이거는 뭐 재고 부담과 그 기업이 이제 좀 안 좋아지는 어떤 대표적인 영향인데 보통 우리가 벤더 같은 경우는 이제 오더가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적으로 생산 시설을 증설을 하진 않죠. 오늘 나왔던 그 롯데 알미늄과의 어떤 이런 MOU 같은 계약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의미 있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개인적으로는 좀 뭐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좋긴 했었으면 힘을 좀 너무 뺀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테마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매출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시총도 커진다는 의미로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오늘도 아니고 다음 달도 아니고 뭐 올해 안에는 힘들겠죠. 하지만 길게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이 MOU 체결이라는 이슈가 이 기업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이슈다라고 살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슈로 추가적으로 급등 랠리를 이어가진 못하겠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 괜찮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2차 전지 종목이 나와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통 2차 전지 소부장 종목 중에 소재 종목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왜 유독 소재 종목들이 잘 가는지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2차 전지 뭐 전기차를 통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과연 누가 돈을 벌고 누가 갑이 될 수 있느냐? 자, 완성차 업체, 셀 업체, 그 다음에 방금 언급해 주신 소재 업체, 뭐 장치 업체들은 사실 뭐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차 업체 제가 딱 잘라서 한 10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전기차로 돈을 버는 기업은 전 세계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테슬라도 자동차를 팔아서는 100원도 벌지 못하죠. 소프트웨어를 팔아서 돈을 버는 기업이고, 자, 셀 기업.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LG화학, 물론 실적이 늘어나긴 했었습니다만은 어떤 그 ESS나 이런 부분들에서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언제든지 악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셀 업체들의 가장 큰 악재는 뭐냐면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만들어서 돈을 못 버니까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뭐 갑을 얘기를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소재 기업들이 갑이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완성차나 셀 기업들한테는 비해서는 이제 가장 높은 어떤 그 이익률의 상단을 열어놓을 수 있는 기업이 소재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 작년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물리더라도 소재 업체, 대표적으로 양극 쪽에서 에코프로 계열에서 물려도 물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산업적인 구조 자체가 소재 기업들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조적으로 소재 기업들이 가장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업황 턴어라운드가 나타나고 있는 폴더블폰 관련해서 파인테크닉스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폴더블폰에 들어가는 힌지를 독점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이번에 폴더블폰 사전 예약이 흥행한 바도 있기 때문에 요즘 관련주들이 뛰어오르고 있는데요. 내일장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 뭐 기업적인 내용은 차치하고 기술적 분석상에서 내일 그 의견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제 주위에서 이 폴더블 뭐 옆으로 접든 위아래로 접든 쓰는 분들 단 한 분도 본 적은 좀 없거든요. 근데 사전 예약에서는 가격도 좀 싸게 주고 사은품도 많이 주기 때문에 어떤 매기가 몰리는 거는 당연하지만 그게 다시 다 리세일 시장으로 거의 다 나옵니다. 지금 TV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 폴더블 폰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지 저는 그게 의아스럽긴 한데, 개인적으로 파인테크닉스 주주분들이 들으면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 기업이 4,500억의 시가총액을 기록하는지는 개인적으로 조금 너무 이해가 좀 안 가는 상황이죠. 물론 뭐 예전에 저평가 있을 때도 있지만 사실 기업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는 이 폴더블 폰과 관련돼서 이 힌지 모듈을 만드는 파인테크닉스나 뭐 바텍 이런 기업들이 그냥 단순 테마로 접근을 해야지, 와, 이 폴더블 폰의 어떤 그 시장 점유율 확대를 두고 내가 투자를 해야지.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보시면 말이 안 된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테마로 생각을 하시고 급등을 이용해서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는 의견은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장 고라고 빨간불을 켜주셨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걸 들어본다면 이번에 사전 예약 흥행 자체가 폴더블폰 트렌드를 만들긴 좀 어렵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저는 가능성 거의 제로라고 보고요. 혹시 앵커님 폴더블폰 쓰십니까? 제 친구들이 많이 사서 사전 예약. 이번에 네. 뭐 디자인도 굉장히 잘 뽑긴 했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거 다 리세일 시장에 다 나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단호한 답변이었고요.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 의견 한 번에 확인을 해보면 네이버만이 오늘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럼 9가지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탑픽일까요, 매니저님? 자, 오늘 시장에서 뭐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뭐 금리 인상인데요. 금리 인상, 뭐 금리와 관련돼서는 사실 딱 두 업종만이 심각하게 움직이는 상황이죠. 원래는 예전에는 이제 요즘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설주, 그다음에 보험주인데 보험주들 최근에 좀 주가 흐름도 많이 좀 떨어지기도 했었고, 사실 이 코로나에서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이 이 손해보험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 손해보험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일단 가격도 좀 많이 좀 러프하게 떨어지고 해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다. 그래서 하나 손해보험 골라봤고요. 가격적인 전략은 목표가 5,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4,000원 정도로 딱딱 끊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준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은 한화손해보험을 고라는 의견 비춰주시면서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보험주, 은행주가 좀 핫했던 만큼 관련해서 질문 한 가지 드려볼게요. 오늘 기준금리 인상을 하고 올해 안에 추가적인 인상을 해서 코로나 이전에 있던 1.25% 만약에 금리가 된다면 우리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오히려 외국인들이 보기에 대한민국 탄탄한 국가구나, 경기 회복이 잘 됐구나 해서 오히려 호재가 될지 일단 올해로 본다면 올해 한 번 더 금리 인상 기조가 나온다면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금리 인상과 관련된 기사를 보면 그 뒤에 꼭 따라오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단어냐면 금리 인상 우려감이라는 단어인데 저는 실질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해서 증시가 중장기적으로 안 좋은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금리 인상하는 나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때 왜 금리를 올리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과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금리에 대해서 전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리는 돈에 대한 가격이죠. 우리는 돈이 없을 때 돈을 빌리지만 기업들은 경기가 좋아지고 우리가 뭔가를 좀 활동적인 생활을 해야 될 때 돈을 필요로 해서 금리가 올라가거든요. 물론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경기에 대한 안정감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은 자, 오랜만에 금리를 올리긴 했었습니다만은 또 한 번 정도 여운은 좀 남겨놨었죠. 자, 일단 전 개인적으로 이런 금리 단기적인 인상이 주식시장에서 해프닝으로 거의 다 끝나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이럴 때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반드시 한다 안 한다 언제 한다 이게 문제지 해버리면 거기서 시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소한 악재에도 증시가 흔들리는 요즘이니까 금리와 관련해서는 시장에 큰 무리가 없다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될까요, 매니저님? 그렇죠. 우리가 보통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대표적으로 이제 아실 거고 그다음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테이퍼링도 사실 월가와 이 여는 총재들이 얘기하는 거가 좀 약간 다른 시각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골자는 큰 골자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총재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할 거 빨리 끝내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월가에서 대표적으로 나온 코멘트들은 우리 어차피 할 거 알고 있어. 대비가 다 됐어. 그러니까 해도 시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야라고 코멘트들이 계속 나와줬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팔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인해서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은 이런 환율, 금리, 테이퍼링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이슈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고엔스탑은 박근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